학교에서는 실험을 많이 못 해와서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고 신청한 것도 있고, 시험에 쫓기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잘 안 나오는데? 소금을 타셨을 줄은 몰랐거든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멘붕에 왔었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적당한 증명서? 교과서로만 봤던 게 직접 제 눈앞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너무 진짜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실험을 되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마법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험을 하나 경험해 보실 건데, 화학 실험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화학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학문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가장 재밌는 과학의 분야라고 봐도 약간 무방하지 않나. 마법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뭔가 이게 학교에서는 실험을 많이 못 해와서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고 신청한 것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화학에 대한 것부터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일치월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제 꿈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냥 글로만 배우는 내용을 화학이라는 교과목이 어렵지 않고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캐치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따가 저 실험실 가면 제가 또 보여드려요. 자, 오늘 실험의 제목은 창물화법입니다. 금속이 들어가면 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물 그러면 금속 이온하고 비금속 이온들이 결합을 해요. 왜 결합할까요? 오, 여기 되게 좋다. 와, 안정해지려고요. 왜요? 약간 자연에서는 좀 굉장히 안정한 상태. 아, 그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야 내가 가르쳐줄 맛이 나잖아요. 그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면 안정화가 돼요. 왜냐면요, 금속은 전자가 없어요. 비금속들은 전자가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뭐를 해요? 서로 속된 말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색을 띠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쓸 시약이 EBT라는 게 있습니다. 시약 이름이에요. 에리오크롬 블랙 T라는 EBT거든요. 얘가 있고요. EDTA라는 애가 있습니다.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스틱 애시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네 둘이 비금속 물질들이에요. 그럼 이제 물 속에 뭐가 있느냐면 칼슘이 있어요. 칼슘.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랑 결합을 하면 색을 띄어요. 근데 얘랑 결합하면 무색이에요. 얘랑 결합했을 때와 얘랑 결합했을 때의 안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칼슘이 물속에 얼마나 들었는지를 찾아낼 건데, 요 방법이 그대로 정수장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적정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란 교과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제가 과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수돗물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3차 증류수라고 하는 물이고요. 하나는 이따 여러분들이 쓰실 탭워러라고 하는 수돗물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EBT 지시약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오늘 얘가 키거든요. 얘가 어떤 녀석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테이블에 놓으면 잘 안 보이게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지시약을 넣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방울 넣었어요. 근데 색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잘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완충용액을 넣어볼게요. 완충용액 집어넣어주면 파래져 버려요, 얘가. 이렇게 파래져 버려요, 그냥 색깔이. 그 여기에는 아까 EBT라는 녀석이 금속과 결합을 하면 붉은색 띈다 그랬잖아요. 얘는 파란색이니까 금속이랑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제가 저 기계로 뽑아낸 3차 증류수인 거예요. 그럼 얘는 수돗물이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파래지지 않아요. 더 빨개지니까 그대로 있어요, 얘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할 때 색깔 변화가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재료가 수돗물이잖아요. 거기 금속 들었단 말이에요. 요런 색깔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하면 들어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EDTA 양과 이 속에 들어있는 금속의 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1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의 경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코니컬 비커예요. 얘가 적정 실험을 할 때 특화된 비커인데 40ml의 수돗물을 넣으실 거예요. 이 눈금 실린더 쓰실 겁니다. 눈금 실린더. 자, 깨끗한 코니컬 비커 하나에다가 담으세요. 수돗물을. 흘리지 않게 살짝 해서 담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EBT 지시약, 아까 보여줬던 갈색, 거기 pH 10 써있는 완충조개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그냥 손으로 꾹 눌렀다가 쫙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흔들어 보세요. 색깔이, 그죠?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녹음을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얘기했어요. 얼마나 되나 읽어보세요. 9.7 정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얼마? 9.7이요. 아니에요. 9.79. 9.79.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87. 당신은 거기 동의하십니까? 1. 정답. 그 적자색 분홍색 빛깔 나는 용액에 마그네틱바를 집어넣고요. 그 교반기 위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교반기를 천천히 돌리세요. 너무 확 돌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에 2방울 내리게끔 똑똑똑똑똑똑 요 속도로 조금 더 넣으세요. 네, 화학 같은 걸 중점으로 하니까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색깔 변화하는 거 관찰하고 싶어서 찍고 있어요. 뭘까? 찍어보세요. pH 페이퍼를 좀 잘라 놓으시고 집어넣어서 pH가 90이 되는지 안 되면 완충용액을 떠서 쭉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변하면 pH를 찍고 90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색이 개치하지 않아요. 교반 한번 하시고 41 됐어요. 그 정도입니다. EDTA 수용액 1ml당 물의 경도가 6.25 ppm 정도 된다고 써놨잖아요. 안산시 수도사업부 물점검표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물의 경도 얼마 나와요? 53이요. 53? 아니, 안 바뀌어도 pH가. 자, 여기서 지금 본인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용액의 pH가 10이라는 조건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더 이상 안 변해도 본인이 만든 용액의 pH가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정하는데 이만큼 두께가 들어갔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지금 현재 이 용액의 pH가 거기서 10 사이가 나와요. 읽었어요? 나중 부피?
왜 그랬어요? 왜? 지금 얼마였어요? 27.5. 한 마무리? 그래도 팔았는데? 오케이, 지금? 얼마나 이기셨나?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데 또 생각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우, 이쁘게 잘 도네.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자, 여기 딱 여기까지.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한 가지 목표를 삼아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약간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약간 화학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이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과목인 줄 알았는데 직접 실험해보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과서로만 봤던 게 직접 제 눈앞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너무 진짜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손으로 다 하셨잖아요. 측정해줄 기계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200년 전에 이미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그 이론을 모르고 지금의 최첨단 과학을 하신다 그러면 껍데기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험은 죄송합니다. 200년 전 실험하셨습니다, 지금. 200년 전에 과학자들이 했던 실험을 하신 거예요. 다음번 실험에 오시면 90년대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시험 때 본인들이 옛날 방식의 실험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기본이고 기초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지시약 집어넣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게 색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걸 사람의 눈으로 했던 거를 이제는 살짝 장비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을 진학하고 또는 사회에 나가셔서 또는 지금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장비라는 걸 접하게 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장비인지 얘가 나한테 뭘 보여줄 건지부터 시작해서 정상 작동하는 건 어떤 게 정상 작동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있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애야. 근데 용액은 이만큼 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기계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학생들은 다 했어요 교수님. 왜? 이거 다 쓰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야 나는 농도를 다른 걸 줬는데 왜 다 값이 똑같아? 답이 뭐라고요? 제가 보여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20살, 21살의 대학생들이 와서 성인이라는 이 친구들이 얘가 보여준 값들 가지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얘가 보여준 건데요. 이런 답은 과학 하시는 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오류가 났으면 이 오류를 내가 어떻게 보정하고 어떻게 수정해서 정상적인 수치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쓰지 마셔야죠. 제가 이 마인드를 오늘의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농도 파악하는 건 두 번째 목표인 거예요, 실제는. 펜 하나와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선 용액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를 써서 측정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용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본인들 테이블 위에 0.1몰, 0.05몰, 0.025몰, 0.01몰 4개의 용액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용액 만드실 때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네임펜으로 농도를 잘 써놓으세요. 요즘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장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결과값이
실험의 잘못에 의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장비의 오류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싫은데, 근데 대세는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그죠? 있는 건 써야죠. 테이블에 이렇게 된 걸 드렸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장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키신 PC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실 전도도미터라는 센서하고 같이 연결해주는 장비거든요. 가운데 버튼 딱 눌러보면 켜져요. 소리를 내면서. 공기 온도가 읽힐 거고요. 습도 나오잖아요. 인터페이스에 저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창처럼 돼 있는 데 있어요. 거기다 뽀뽀하지 마시고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습도 올라가나? 내가? 당연히 온도 올라가겠죠. 입김이 36.5도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자, 연결되신 분들 쭉 보시면 화면에 전도도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증류수에 담궈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자, 담그신 다음에 얘를 살짝 흔드세요. 자, 흔들었어요? 그거 흔드는 이유는 전기 전도도 미터 보시게 되면 거기 홀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흔든 다음에 가만히 두시고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맞죠? 그럼 전기 전도도 값이 읽힐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장비 똑같은데 다 다른 값 나와요. 증류수에는 제가 이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값이 읽힌다는 얘기는 기계가 절대값을 읽는 게 아니라 상대값을 읽는 장비이기 때문에 쓰시기 전에 반드시 보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왼쪽 아래에 보면 양팔절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창이 뜹니다. 그 3P 옆에 클릭해 보세요. 그럼 아까 100 나왔던 게 0으로 갈 겁니다. 센서는 항상 이렇게 보정을 먼저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pH 미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기타 모든 센서들은 다 이런 보정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보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만든 용액들 있죠. 솔직히 이거 한번 하려고 그 힘들게 용액 만드신 거예요, 지금. 왜? 뒤에 결과표에 있는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려고. 자, 보정되셨으면 용액에서 꺼내가지고요. 살짝 털어서 쓰십니다. 우리 그냥 살짝 털어서 쓰실 거예요.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액과 용액 들어갈 때 털고요. 증류수를 한번 헹궈보세요. 1942. 딱 맞췄잖아. 7080. 아, 오케이. 60. 65. 3,000이요? 아니, 숫자가 많아서. 자, 0.01을 먼저 하시고 여기는 267, 저기는요 905, 또 713.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기계의 특성을 본인들이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검정곡선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소금물 있죠? 가로축에다가 양 적으세요. 양이니까 몰농도가 되겠죠, 몰농도? 그럼 우리가 보통 왼쪽 맨 아래가 원점이 될 거니까 거기에 0.01을 만들고 저 끝에가 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모눈종이 드렸는데 본인들이 한번 그냥 쓰세요. 난 이만큼을 쓸 거야, 저만큼 쓸 거야 정하신 다음에 여기가 0이야. 그럼 오른쪽 맨 끝에를 0.1로 잡으세요. 제가 자를 두고 쭉 선을 긋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점 찍어 보시고 그걸 대략 선을 그어 보세요, 본인들이. 왜냐면 이거 데이터 값이 완벽하게 딱 직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오차가 있어서 절대 잘 나왔어. 아주 여기도 잘 나왔어. 3,500의 반이면 이 정도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검정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준 용액을 이용한 검정곡선.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로부터 뭘 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서 종속 변수인 y 값을 얻었더니 x 값이 나오면 그 x 값이 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학에서 하는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방법을 다음번에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기계를 쓸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용액을 이 기계, 저 기계 써도 다 똑같은 값 나와요. 그러니까 기계 오차를 그만큼 줄여놓은 실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간 오차를 보셨고 첫 번째 실험에서 지금은 기계 오차를 보신 거고요. 다음번 실험은 그걸 다 없앤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 화학원 교과서에 보면은 1단원의 한 중후반부쯤에 물롱도라는 개념이 딱 나와요. 전기전도도라는 개념도 사실 화학원 교과서 한 3단원쯤에 나와서 교과서적인 내용하고도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실험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리부터 알아야겠다.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았어요. 이론으로만 할 때는 암기를 했다면 실험은 이해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훨씬 더 머리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뭐 하나 가져올 게 있어요. 제가 병을 들고 왔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 B, C. 네? 근데 이 시료 커피가 A, B, C들 중 하나와 똑같은 애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실험과 이번 실험을 본인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전 충분히 이미 방법론적인 걸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지난번 했던 경험만 가지고 얘를 찾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겠다. 일단 도전 의식이라 해야 되나 약간 도전 욕구를 약간 좀 자극시키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 수행평가 같은 걸 볼 때는 약간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다 알려주고 보거든요. 평가 기준이 다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약간 내가 배운 걸 토대로 지도 없이 그냥 혼자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2주 전에 했던 실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뭐 하나 가져올 게 있어요. 제가 병을 들고 왔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 B, C. 네? 근데 이 시료 커피가 A, B, C들 중 하나와 똑같은 애예요. 오늘 지난번 했던 경험만 가지고 얘를 찾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커피 숙제 고민 좀 해봤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치 않아요. 조금 어렵네요. 고민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고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약간 좀 다 믹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사이 느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9개를 해야 되고. 좀 생각해봤어요? 네, 저희는 두 번째 했던 걸로 농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 맞는 거를 찾아내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첫 번째 걸로 해보려고요. pH를 각각 분석해가지고 서로 이제 색깔 비교해보면서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아, 캠퍼스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벌써 가을인가?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아, 오늘 여기 과학 꿈나무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네, 한번 와봤습니다. 실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되게 재미있는 실험하고 있다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 보러 한번 갈까요?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계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실험 중이십니까? A, B, C 중에서 이 실험 커피가 무엇인지 찾고됐어요. 실험실에서 가운을 입어야지. 네. 야, 근데 고글까지 다 쓰고 안전하게. 그러면은 다 이제 화학을 좋아하나? 네. 물화생지 중에 화학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다 화학 제일 좋아해요? 저 물리파가 해가지고. 안 돼.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물리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은 우표 수집이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그 노벨 화학상 받으셨어요. 네, 우표 수집상 받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럼 오늘도 이 실험을 해서 지금 이 커피들이군요, 커피들. 네, 다 커피들. 이 시료랑 똑같은 걸 찾아내는 거네요.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도미터를 활용해서 이 시료들을 시작한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재서 같은 걸 찾고 있었어요. 전기 전도도. 네. 야, 전기 전도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굉장히 미세할 텐데. 진짜 차이가 거의 없죠? 1, 2 이 정도만 맞아. 나가지고 10배. 거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네, 전도도미터 딱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C랑 이제 C류랑 이제 가장 너무 차이가 나네요. B랑 A는. 우리 친구들은 저는 아직 하는 중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손을 떨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짜줄까요? 짜는 게 힘들어요. 짜는 게. 오케이. 이거 하루 종일 짜겠는데요? 좀 이렇게 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완전히 농도 여기에 맞춰야 정확하게 맞춰야 돼서? 네,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들이부을 수가 없어요. 그좀 들이붓다가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들이부으면서 넘칠 수도 있어가지고. 저렇게 안 넘칠 것 같은데? 넘지 않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험은. 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금방 넘치네요, 진짜. 야, 역시 다 실험을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오케이. 잘 닦아주는 거죠? 네. 야, 정말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연구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다, 연구 성과가. 하지만 그 연구 성과가 모이고 모여서 어느 순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까 들이붓듯이. 하지만 들이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몇 번 치료입니까? C. A 만들고 있어요? 저 깔때기도 씻어줘야 됩니다. 깔때기 주변부. 근데 이거 물 잘 쏘는데요? 네, 이거 힘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 좀 잘 나오는 건가? 일단 A는 아닌 것 같아요. 육안으로 좀 아닌 느낌. 지금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지금 C예요, C? 네, 저희는 C로. C예요? 네. 다 C예요? C죠. 쉬운 걸 골랐는데. 또 어떤 방법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을 썼을까? 어때요? 뭘 해봤을 것 같아요? 일단 냄새, 그죠?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네, 냄새 너무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냄새를 맡는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 결과는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종이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색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종이에 떨어뜨려서 약간 비슷한 방식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랑 비슷한 방식이죠, 그죠? 특히나 이렇게 섞여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성분에 따라 이제 이동하는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점까지 갔느냐를 보고서 들어있는 성분들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시료랑 그 A, B, C 중에 같은 걸 찾아내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좀 분해해 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도 너무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pH를 측정해서 분석하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pH를 갖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은 아마도 이제 같은 것일 것이다. 산도가 비슷하면은 뭐 착물 합법을 써봐라, 뭐 전도도를 한번 재봐라 이런 거보다 그 여러분들은 그걸 더 넘어서는 좀 아이디어들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를 배워서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과학자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완전히 처음 가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봐라라는 방법을 주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주신 것들은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배워야 되지만 이것 이상의 무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혹시 완전 독특한 방법은 없을까? 막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결과는 이제 교수님께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이 있죠? 네. 네. 아, 근데 이미 학생이 좀 지쳤어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해서. 이미 지쳤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자리를 옮겨보죠. 좀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고글을 벗으니까 또 아주 훌륭하네요. 다들 아주 멋져요. 나는 과학자가 꿈이다. 뭐 좋아하는 화학자 있어요?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샤르? 보일 샤르의 법칙으로 유명한 샤르.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대중들은 뭐 과학자 이러면 뉴턴, 아인슈타인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분들 말고 좀 나만의 조금 작은 과학자 같은 샤를 같은 과학자 한 명 갖고 있으면은 샤를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뭐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런 과학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런 법칙들을 찾아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도 굉장히 또 본인의 꿈을 향해 가는 도움이 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온이는 꿈이 뭐예요? 네, 공학 관련 연구원 이 꿈이에요. 공학이 왜 관심 있어요? 그냥 순수 과학 같은 거는 개념을 배우고 왜 이런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라면 약간 이게 어디에 이용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학 쪽을 희망하고 있어요.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일단은 과학과 공학은 좀 차이가 있어요. 과학자는 한 번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을 성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10,000번의 시도 끝에 한 번을 해내면 과학자는 성공입니다. 이게 된다라는 걸 처음 보여준 거야. 공학자는 이 한 번의 시도가 됐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10,000번을 해야 되는데 이 10,0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학은 완벽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난다라는 걸 딱 한 번 보여주면은 과학자입니다.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공학자는 이 비행기가 한 번도 떨어져서는 안 돼, 그대로. 10,000번 운항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번 추락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과학자 쪽이고 공학자는 이제 굉장히 완벽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볼래요? 네. 진짜 아무거나 해도 여러 개 돼요?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고려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려대가 훌륭한 학교죠. 문과는 고려대, 이과는 연세대라는 좀 그런 여러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강 작가님이 연세대학교 선배님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타시면서 이제 문과도 역시 연세대구나. 네, 그런 이제 또 좋은 또 기록을 남겼죠. 고려대 좋아합니까? 솔직히 연고대 주면 고려대를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거는 또 너무 하향 지원 아닙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으세요. 굳이 뭐 고려대까지 이렇게 낮추지 말고. 네, 미미민우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미미민우 분명히 또 이 얘기 이거 보면 또 화를 많이 낼 거예요. 네, 좋아요. 또 뭐 또 질문 있어요? 과학 공부 팁 같은 거. 과학 공부 팁. 방탈출 해봤어요? 방탈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 가둬놨어. 풀고 나와야 돼. 그죠?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은 정말 꿀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시험, 문제풀이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꿀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풀어달라고. 근데 만약에 공부하다가 왜 이렇게 꿀잼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앞에 야 이거 진짜 꿀잼이다라는 말을 한번 외치면 꿀잼으로 바뀌어요. 이거 문제 풀다가 안 풀려 그럼
와, 이 문제 진짜 꿀잼이네. 그러고 풀잖아요. 놀랍게도 꿀잼이 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마법의 문장이에요. 와, 이거 진짜 꿀잼이네. 그 말을 하고 나면 뒤에 오는 모든 게 꿀잼이 됩니다. 아,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그 명확한 인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교과서가 너무 생략이 많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이에 그 과학자가 실패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이제 결과만 보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뭘 발견, 누구는 뭘 발견. 마치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만 보는 거랑 비슷해. 과학 대중서라든지 과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같이 보면은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알게 돼. 아, 이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만들게 됐구나. 얘는 왜 이걸 만들게 됐을까? 막 그런 것들. 뭐 쉽게 말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줄이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배우는 거야. 아, 에너지 보존? 줄. 그렇구나. 근데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줄이라는 과학자가 아버지가 양조장을 갖고 있었어. 네. 에너지 보존식 뭡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절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근데 양조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양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걸 저어주면은 이상하게 이 저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달라지는 거야. 많이 저으면 더 뜨거워지고 적게 저으면 덜 올라가 온도가. 그러니까 이 저어주는 거는 이게 어떤 운동 관련된 에너지인데 온도가 올라간 열 에너지인데 이게 혹시 전환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릴 때 아버지 양조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딱 알면은 와, 진짜 꿀잼 아닙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과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의 그 과학사를 보면 훨씬 재밌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과학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됐어요? 저는 중1 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자문을 칼텍의 명예교수 킵손 박사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누가 만들었는지 알죠? 크리스토퍼 놀란. 근데 그 영화의 각본을 쓴 게 조나단 놀란이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인터스텔라를 만들려고 칼텍에 들어가서 킵손 박사님이랑 상대성 이론을 3년 정도 공부를 해요. 영화를 만들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킵손 박사님도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사실은 본인이 연구할 시간을 몇 년을 뺏긴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게 킵손 박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논문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영화 한 편이다. 왜냐면 내가 논문을 쓰면 전 세계에서 100명도 이 논문을 보지 않겠지만 영화를 만들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볼 것이다. 그럼 그게 더 많은 과학자를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네. 실제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킵손 박사님은 또 논문 2개를 씁니다. 네. 거기 이제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이 등장을 해요. 그게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형태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순간이에요. 영화에서 딱 몇 초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안 해. 자연스러워. 근데 대중들한테는 진짜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결국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학생이 과학을 관심 갖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계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랜덤하게 태어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과학이 좋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과학자가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하루 종일 미적분 풀고 있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험하고.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구글 스콜라 들어가서 이제 논문 검색하고 아카이브 보고. 네. 되게 힘든 작업이죠. 근데 인류 중에 랜덤하게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인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인류에게 돌파구를 만들어줘요. 코로나 누가 해결했습니까? 과학자. 식량난이 왔을 때 누가 해결합니까? 과학자. 지금 탄소 중립 얘기 나오죠. 이상 기후 막 있고 지금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해결합니까? 우리가 종이 빨대 쓰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를 항상 지지해야 돼요. 그들이 연구를 포기하면 인류는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은이처럼 이제 살아가면서 과학에 흥미를 갖는 과학자도 있겠죠. 그 친구들도 굉장히 또 큰 일을 해낼 거고 너무 훌륭한 일이죠. 저 혹시 네. 과학 공부할 때 계속 봐도 어렵거나 좀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 계속 봐도 흥미를 잃는다? 네, 계속 봐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재미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과학은 원래 재미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냐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해결 방법은. 잘 풀리는 문제는 이해하고 푸는 거 맞아요? 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거를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했다. 나는 이거를 뭐 받아들였다. 나는 확실히 이해했다. 완벽히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예를 들어 우리는 바나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나나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바나나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 바나나 잘 몰라요? 아니요. 바나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나나 성분 10가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바나나 나무에서 자랍니까? 풀에서 자랍니까? 나무에서. 바나나 어때요? 나무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놀라죠? 뭐야 이거 갑자기? 바나나 나무가 그런 문제가 있었나? 바나나 풀에서 자랍니다. 네. 그 줄기가 너무 단단하게 감고 올라가서 우리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바나나가 나무라면 매년 사과나무처럼 바나나가 그대로 열려야 돼요. 근데 바나나는 풀이라서 한 번 열린 바나나에서는 다시는 열리잖아요. 그래서 배워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바나나가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성분도 모르지만 바나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나나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나를 우리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바나나가 굴러다니죠. 편의점 가도 살 수 있죠. 어디든 바나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눈에 항상 바나나가 보이니까 우리는 바나나를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그냥 익숙해진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오늘 실험 내용도 다 이해한 것 같잖아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명확한 원리를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근데 다음번에 되게 능숙하게 그걸 해낼 겁니다. 왜냐면 익숙해져서.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걸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 내가 정말 모르겠어. 그거를 오늘부터 하루에 100번씩 풀어봅니다. 100번 읽는다고 생각해. 문제를 100번 읽어. 100번을 읽으면요,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익숙해져요.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등장하면 나는 이걸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능숙하게 풀어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해했다라는 수준이에요. 시험은 여러분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꿀잼이네. 이거를 넘어서 이제 시험 때는 이거 껌이네? 라는 말을 외치고 풀면 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풀려. 모르겠지만 풀려. 우리가 마치 바나나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쫄면 안 돼요. 어렵다? 10번 봐. 또 어렵다? 100번 봐. 그러면 어느 순간 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냥 귀엽네요. 우리 친구들. 애기들. 여러분은 지금 거의 줄기세포 같은 상황이에요. 뭐든 될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 꿈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일단 과학자의 길을 걸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사고입니다. 네. 과학적 사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 네.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원인이 뭐지? 그래서 결과가 뭐지? 그럼 이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키는 것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빼먹는 것들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야 되는 막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부모님,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키는 일, 여러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아무도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그거를 계속 하세요. 이거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주로 거의 이렇게 알아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라. 그런 얘기를 듣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듣는 거는 일단 이게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야겠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은. 그러면 부모님은 거기다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가 아니에요. 또 게임하냐? 게임 좀 그만해. 왜냐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나의 필살기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대중을 만나고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 네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 연구할 시간 남아돌면은 차라리 잠을 자라. 근데 지금은 제가 대중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과학을 전하는 게 저의 필살기가 됐으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는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필살기가 될 겁니다. 언젠가 뭐 여러분이 또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뭐 1팁 월장 촬영했던 학생이다. 그럼 이제 아마 제가 기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되게 여러 접근 방법이 있다. 배운 거에서만 생각하려고 했던 거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하고 같이 다른 방법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제 과학사를 한번 읽어보라는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 때쯤에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한 시간, 되게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가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원래 예비 연구자분들은 약간 수줍음이 많아요. 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막 잘하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만났던 이 예비 연구자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다 표현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강력한 그 과학에 대한 불꽃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좀 정말 진짜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불을 지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저 나이 때는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사고하는 체계가 확립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과학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학을 아무리 좋아해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거를 잃지 않고 계속 연구자가 되려면 과학을 정말 좋아해야 돼요. 저도 정말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 친구들에게 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1티월장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뭔가 실감이 안 나요, 아직. 마지막이라는 게. 벌써 마지막 수업이니까 너무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교수님을 이제 또 한동안 못 보니까 너무 아쉽고 수업도 못 듣고 하니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신청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간단한 장비인 센서를 이용하고 오늘은 이제 공인시험기관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첨단 장비를 사용할 건데 장비의 정밀도가
지난번 실험보다 굉장히 높아진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실험을 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전처리를 잘했을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할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분광기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럼 이 화학분석 기초라는 이 교과목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하는 손으로 하는 실험, 두 번째는 간단한 장비를 썼던 실험, 지금 고가 장비를 쓰는 실험.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습니까? 어떤 걸 제일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당연히 오늘 거겠죠, 그죠? 고가 장비, 그죠? 저는 반대거든요. 제일 처음 거를 많이 하셨어야 돼요. 손으로 하는 실험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기계가 안 되면 손으로 하셔야죠. 기계가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고가 장비를 쓰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고장났네? 사장님 고장났어요. 일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 고장난 장비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무언가를 찾아서 하셔야죠. 고가 장비는 쉽게 말하자면 손으로 하는 실험을 누군가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만 얘기해 드리면 정밀도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정밀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험하고 내일 똑같은 실험을 또 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실험 또 했는데 그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실험할 때는 전기전도도는 누구는 200도 나오고 500도 나오고 누구는 800도 나오고 다 다르잖아요. 한계도 있고 오차도 많이 있는, 근데 오늘 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오차를 다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커피 숙제 하셨어요? 답은 알고 계세요? 무슨 증거로 C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는데요? 10배 이석해서 전기전도도 각각 분석했어요. 10배.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100배 이석 해봤다가 네. 너무 전기전도도가 다 낮고 차이가 별로 없어서 100배가 너무 낮다 그러면 5배, 2배 해보시면 되죠. 그래도 되잖아요. 혹시 적정 실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적정. 구시대 방식이라고 하는 적정법이 신기한 색깔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장비인 전도도 센서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도 될까? 왜 안 하셨어요, 적정 실험은? pH 페이퍼가 없어서요? pH 페이퍼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그때 얘기 드렸는데 완충 용액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pH 미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충분한 양 넣으시고 실험하시면 된다란 말이에요. 한 단계만 더 생각하시면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소금 탔어요. 커피에다가. B하고 C는 똑같은 커피거든요. 완전히. 근데 C에는 소금이 들어갔고 B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소금을 타셨을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그냥 B씨가 색깔이 비슷하긴 했는데 전기 전도도가 많이 다르길래 아 다른 커피구나 생각을 했는데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커피가 갈색이잖아요. 근데 갈색의 초기를 따라가고 보면 이제 노란색이고 색깔을 비교하면서 미지의 그 커피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속으로. 창문학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 듣고 좀 머리 좀 한 대 얻어맞은 좀 기분도 좀 들고, 만약 또 이런 실험을 하게 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오늘까지 이 실험을 하고 커피 숙제를 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나온다 답이. 근데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UV라는 분광기는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색 있는 애들이 흡수를 잘해요. 근데 소금은 뭐가 없어요? 색이 없어요. 그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가 장비로 가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오차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실험하러 가시죠. 자, 그래서 먼저
그 기계 회색 뚜껑을 열어보세요. 뚜껑 열어보면 거기 8칸이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 왼쪽 벽면에 렌즈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저 오른쪽 벽면에서 빛이 나와서 거기에 시료를 넣으면 시료를 지나서 왼쪽 렌즈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료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이 빛을 흡수해요. 그럼 그 흡수한 걸 여러분들 앞에 PC에서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오셔가지고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코니컬 비커를 4개씩 드렸어요. 농도 순서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측량해서 용액을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 다 담아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인지. 무슨 소리야? 배운 대로 돌리면서 하기. 여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채워질 거잖아요. 결과를 타당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전율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아지를 좀 보는 거예요. 용액 여기, 여기. UV색 겉부분에 빛이 이렇게 지나간다. 지금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보이세요? 자, 그러면 최대 흡수 파장을 차지하는 건 얘는 물질. 이게 안 나오네. 설마. 아니, Y 값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래, Y 값이 다르다. 아. 특정 파장대를 한 정도. 그래프 반격이 전체적으로 2배. 잠깐만. 충격적인 면담만 했던데. 0.2몰로 베이스라인 잡았는데 실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실험에 제가 디자인한 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떤 재미요?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재미요. 물속에 금속이온이 들어있는 것도 찾아내 보셨고요. 이온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보여드린 3가지 실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진짜 기본적인 분석의 기초들이에요. 솔직히 이걸 조금 응용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을 떠다가 정량해서 봤더니 소금의 양이 이만큼 들어갔네. 엄마, 이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서 내 입맛에 짠 것 같아. 이거보다 덜 넣어주면 안 될까? 우리 실생활과 연관 지으면 굉장히 연관 많이 지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타의적인 실험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한 실험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결론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싫잖아요. 혹시 내가 쓴 장비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미스한 게 있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만든 결과예요. 내가 한 것이지 누가 해주고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험을 하셔야 실험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생겨요.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잘못됐다고? 그럼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칠게 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저 기계가 잘못돼서 이런 식의 마인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동그리 화이팅! 1팀 올장 화이팅! 안녕! 실험을 계속 해보면서 실력도 늘고 하니까 점점 실험하는 게 재밌어지고 덕분에 시간도 더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약간 모든 게 다 서툴었는데 기계도 쓰고 제 손도 쓰고 하면서 배우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약간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이제 실제로 했을 때가 더 뜻깊게 남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얻어가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기회를 많은 친구들이 접할 수 있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 더
더 알아보고 싶다면 꼭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험을 나중에 할 때도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과학적 사고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1티월장 제작진분들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신 경기도 교육청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중 통합과학 부분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실험을 직접 해보고 나니 과학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화학 분석 기초 수업 덕분에 저의 과학 등급이 진짜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1티월장 화이팅!